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어떤 화장품을 쓰시나요? 좋은 브랜드들이 많지만 유독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설화수만 쓰시는데요. 친정엄마의 화장대를 보면 제 시어머니의 망언이 떠올라 어이없는 헛웃음이 나곤 합니다. 저는 자매입니다. 위로 언니가 있어요. 제 친정언니는 저보다 늦게 결혼을 했지만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신랑을 골랐는지 성격도 참 좋고 능력 있는 형부입니다. 형부 덕분에 언니 결혼 전부터 저랑 남편 부부 동반해서 제주도 여행도 몇 번 갔다 왔고 생일이며 기념일에 형부로부터 선물도 참 많이 받았네요. 꼭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가 가족들을 챙겨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오래전 병환으로 앓다가 돌아가셔서 친정엄마 홀로 계시는데 그런 장모님을 형부가 참 잘 챙겨주세요. 형부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엄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저희 친정엄마를 장모님이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친정 분위기가 참 좋아요. 다 같이 모이면 웃음 끊길 날이 없고 또 친정엄마랑 형부가 저희 아이들도 잘 봐주시기 때문에 제 남편도 처갓집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운전 다 할 텐데 기름값에 용돈에 서로를 위해 자제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시어머니 화법이 원래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말고는 잘 고려하지 않는 분이시라 시아버지랑도 마찰이 많고 자식들이랑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십니다. 나름대로 고상한 이미지를 연출하시지만 굉장히 시샘도 많고 또 기본적으로 며느리들을 무시하세요. 아들 둘만 키우셔서 그런가? 딸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시고 그저 자기 자식들이 아깝다고만 생각하십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저녁 반주를 하시다 너무 취하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다가 난 자식 농사 잘 못 지었어. 아들들을 잘 키웠는데 며느리들을 제대로 못 봤잖아. 전부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에 저랑 동서가 엄청 충격받았죠. 다음날 저희가 서운하다고 했더니 어머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기억 못 하시는 척 하시며 하고 싶은 말을 하셨을지도요. 아무튼 저희가 한 달에 2-3번 정도 친정에 가서 밥을 먹으니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저희 가족과 친정 어머니 모두 모 광역시에 살고 시댁은 수도권이라 차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가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실 거고 저희가 미우실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댁이 가까우면 시댁을 자주 가겠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걸 어떡하나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들도 외할머니랑 이모부를 너무 좋아하는걸요. 솔직히 말해 시댁에 가면 일단 저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소매 걷어붙이고 이래야 하고 어머님도 짠순이 스타일이셔서 저희 온다고 따로 식자재를 사시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걸로 대충 때우자고 하십니다. 용돈도 많이 밝히시고 저희 애들한테도 자상한 할머니가 아니십니다. 버릇 안 좋다고 혼내기만 하니 애들이 친가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저런 면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제가 친정만 챙긴다고 기분 나빠하시니 참 난감하더군요.
그게 몇 년 되어 가니 어머님이 저희에 대한 불만이 아예 고착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둘째를 가진 후 이를 간둔 이후부터 더 심해지셨어요. 요새는 맞벌이가 필수라던데 우리 아들 혼자 일해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힘들겠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늘 우리 아들 거리시는 통에 제 아들이 호칭에 헷갈려 본인을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한 적도 있답니다. 남편은 마마보이가 아닌데 어머님은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시고 프라이드도 강하세요. 저더러 전업주부 한다고 눈치 주시는데 정작 어머님이야말로 평생을 전업주부 하셔서 맞벌이가 뭔지도 모르십니다. 워킹맘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요. 제가 듣다 못해 둘째가 좀 더 커야 일하죠. 첫째는 친정엄마가 어찌어찌 봐주셔서 겨우 일했지만 둘째까지 맡기기 죄송스러워요.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원래 딸 낳으면 그런 것까지 감수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들 낳는 사람이 승자라고 하잖니. 라고 하시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이 사이 좋은 것에 대해 질투하시는 건지 딸들만 있는 여자들이 외로우니 사위들까지 끌어들이는 거다. 일찍 사별해서 더 그렇다. 라고 하시며 저희 친정엄마를 은근히 무시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네요. 친정엄마가 딸이고 사위고 구분 않고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사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했더니 저는 어려서 모른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사 제 친정엄마를 견제하시며 어버이날이나 명절에 돈 얼마 드리는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려 하시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안 물어보시면 안 되냐고 하니 그럼 너도 어서 맞벌이 해. 네 남편 혼자 버는데 너무 아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우리 아들들 좀 늦게 결혼하길 바랐어. 연애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자 보는 눈도 키우고 다들 30도 전에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라고 하십니다. 아들들에 비해 며느리들이 잘나지 않았다 이거죠. 소위 말해 사짜 며느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제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그닥 잘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주버님은 공무원이고 제 남편은 중견기업 다녀요. 부서 특성상 언제 잘릴지 몰라 매년 후반기마다 전전긍긍하고요. 월급도 평범한 편이고 결혼할 때 모은 돈도 거의 없어 저랑 제 친정덕을 많이 봤는데 그거 다 알면서 어머님은 곧 죽어도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시는 거죠. 제가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며느리와 사돈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시는 게 은연중에 매번 티가 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을 맞아 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언니네가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고 형편이 그닥 여유롭지 않아 제가 확답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자 형부가 저희 비행기랑 식사비까지 모두 지불할 테니 숙소 비용만 내라고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족, 언니네 가족 모두 모여 총 8명이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그저 저희가 친정 가족이랑 놀러 가는 것만 초점에 맞춘 시어머니가 나중에 우리도 좀 데리고 가라. 어쩜 그리 네 친정하고만 부대끼며 사니? 라고 하시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처형네가 우리 것까지 다 내주셔서 겨우 가는 거야. 엄만 다음에 우리가 돈 좀 모으면 모시고 갈게.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아시더군요. 니들이 돈이 없긴? 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감 가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누구네 말 들어보니까 거기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입을 대빨 내미시고 투덜거리시더군요. 그렇게 여행 다녀와서 괌 기념품을 몇 개 사다 시댁에 드리니 어머님이 뭐하러 이런 걸 사와?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우리 아들 언제 이래서 그 돈 다 맸구나 라며 농담인 듯 웃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어머님 이것도 다 저희 형부가 사주신 거예요. 언니 부자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저희끼리 제주도 간 게 어머님도 너무 질투나고 속상하셨는지 저에게 대놓고 퉁명스럽게 대하시고 통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빨리 맞벌이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당신 아들 혼자 고생한다면서요. 그때마다 둘째 좀 키우고 일한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해도 어머님 역시 저희 친정엄마가 근처에 사시지 않느냐는 말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답하셨죠. 고부관계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것을 점점 실감케 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 시댁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광고가 나오더군요. 설화수 팩트였습니다. 그거 보고 제 아들이 우리 외할머니가 얼굴에 바르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희 외할머니가 저걸 바르셔? 저거 꽤 비쌀 텐데 너희 외할머니 화장대에 저게 많아? 얼만큼 있어? 라고 떠보시더군요. 그러자 제 아들이 팔을 양껏 벌리며 이따만큼 있어요 라고 했어요. 물론 과장이었죠. 친정엄마 기초가 설화수이긴 하지만 대여섯 개 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아들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친정엄마가 좋은 걸 바르시나 보다. 거기도 전업주부만 평생 하셨다고 하지 않니? 중간에 파출부도 좀 나가셨다고 했나?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특유의 은근히 안 싸던 까내리기가 시작되더군요. 설화수 같은 고급 화장품이랑 안 어울린다 이거겠죠. 그러시면서 난 저런 거 써본 적이 없다. 여자가 돈을 아껴야지 라고 하시더니 저를 매섭게 보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네가 친정엄마한테 설화수 사드렸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말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이유를 물었더니 친정이든 시댁이든 부모님께 너무 돈 쓰지 말라는 거야. 니들끼리 잘 살아야지. 외벌이인데 돈 아껴야 하지 않겠니? 안 싸돈도 그리 생각하실 거다. 딸이 일을 안 해서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틀어 막았던 스팀이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설화수 같은 비싼 화장품 전부 다 저희 형부가 사주시는 거예요. 저희 언니도 일 안 하고 전업이잖아요. 저희 중에 돈 잘 버는 사위가 누가 있겠어요. 형부가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버니까 저희 엄마한테도 잘하고 좋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애써 못 들은 척 반찬을 뒤적이시더군요. 저희 형부가 돈 진짜 많이 벌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주도 가서도 형부가 돈 다 쓰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선물 아낌없이 주세요.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이모부한테 받은 게 더 많은 거 보면 말 다 했죠? 제가 이악 물고 이야기하자 동서가 고개를 돌려 풋 하고 웃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헛기침만 하시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친정에 돈 거의 안 써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일 쉬고 있고 남편 혼자 독박 외벌이 중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써요. 그래도 형부라도 능력 있어서 다행이에요. 형부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저희 언니는 시댁에서도 눈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애만 잘 보라고 하셨대요. 어찌나 부러운지. 제가 웃으며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도망치듯 가시더라고요. 그 뒤통수에 대고 제가 저희 남편은 능력이 아직 거기까진 안 되나 봐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조만간 빨리 일할게요. 라고 했더니 마침내 동서가 웃음을 참지 못하더군요. 남편도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안해하고 있었고 제가 참는 것에 고마워해줬었는데 오늘은 어머님도 진짜 선 넘은 걸 아들인 제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참았던 폭탄처럼 어머님께 펀치를 날리자 어머님이 마침내 부엌에서 뛰쳐나오더니 그래, 니네 형부 잘나서 좋겠다 라고 소리치시고는 안방에 들어가 저희 갈 때까지 안 나오시더군요. 삐지신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도 달래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 제가 모르는 척 시어머니께 안부 인사차 전화드렸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 중인 걸 못 봤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제가 너무 보기 싫어도 아쉬울 건 어머님이신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 대화하시길래 저도 그날 일에 대해 더 언급 안 했죠. 다만 달라진 것은 어머님이 그 이후로 말을 엄청 조심하신다는 겁니다. 너 또 친정 가냐? 돈 벌러 안 나가냐? 이런 말들을 일체 안 하십니다. 아마 속 엄청 쓰리셨겠죠. 만만한 며느리한테 된통 당했으니 뒤통수도 얼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자신도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며느리 건드려봤자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님이 제대로 바뀌셨네요. 저도 나름대로 도리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시댁도 자주 가려고 하고 이전보다 시댁에 이런저런 거 사서 택배도 자주 보내고요. 며느리 도리를 잘해야 할 말도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 어떠세요? 사이다는 아닐 수 있어도 저 나름대로는 시어머니께 한 방 먹인 것이 속 시원하네요. 곧 시어머니 생신인데 생신 선물을 설화수 기초 세트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해 전 저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절연하게 된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세상에 내 새끼보다 귀한 건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과 행동을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이기적인 분인지 제대로 다시 알았기 때문에 더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도리하지 않으며 지내기로 남편과도 얘기 끝내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솔직히 꽤 잘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니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들어가 거기서도 전교 10등 안에는 늘 들었다고 했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 공사 취업했어요.
소위 말해 제 남편은 엄친아인 거죠. 게다가 일남일녀의 막내이니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습니까? 반면 저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월 180만 원 정도 받으며 일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과 우연히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봐도 저희는 스펙 차이가 많이 나요.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껄끄러운 존재이시겠지요. 그렇기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찾아뵈어 시댁 잡일, 무수리짓 제가 다 했고 시부모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자처해서 보호자 노릇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많이 의지하셨고 스마트폰 조금이라도 안 되면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전화하시거나 관공서 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면 저를 찾으셨죠. 저도 싫은 내색 하나 안 하고 시부모님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어머님이 저를 좀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드려도 어머님이 더 차갑게 구시며 며느리라고 안부 인사하는 거니?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하시며 10초도 안 되어 끊으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더 애교스럽게 굴며 가까이 가려고 하니 나중에는 마음을 좀 여셨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엔 늘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내 아들 아침밥 잘 챙겨줘라. 계절마다 옷 좀 잘 챙겨 입혀줘라 등의 잔소리가 있으셨죠. 그래도 어머님 입장 많이 이해하니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제가 기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참 잘해주고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제가 이룬 가정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한 편입니다. 남편은 너무 바빠 늘 야근인데 양가 어른들도 멀리 사시고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힘든 워킹맘이었지만요. 저는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간단한 건강검진 이외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부쩍 건강이 걱정되어서 종합건강검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유방 초음파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방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에게 가니 제 사진 결과지를 보시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암 같습니다. 대학병원 가셔서 2차 검사 받아보세요. 소견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히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한 편에 속했던 저였는데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견서를 받아서 병원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 그날 직장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티 안 냈고 아이들 잠들자마자 남편이랑 두 손 꼭 잡고 울었네요. 괜찮을 거야. 만약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의 격려에 오히려 눈물이 더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나니 죽음이 그 무엇보다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밀 검사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도 일주일 뒤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양가에 알리기 싫었는데 제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저희 친정 어머니랑 시어머니께 각각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로 펑펑 우시더니 검사 받으러 같이 동행하신다며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제가 직접 드리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가 싶어서 전화를 들었죠. 어머님, 아이 아빠가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밀검사 이후에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얘기 들었다. 암일 수도 있다고? 네, 어머님. 모양이 많이 안 좋다네요. 보통 모양 안 좋다고 나오면 99% 암이라더라. 에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방암이냐? 어머님은 그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워낙 시니컬하고 저에게 무정한 편인 시어머니이신 건 알았지만 솔직히 예상도 못한 반응에 머리가 하얘졌던 것 같아요. 네? 전혀 증상이 없고 유전적으로도 병력이 없어서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면 네 몸을 누구보다 잘 챙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치료도 치료지만 만약 잘못되어서 죽기라도 하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아무리 생판남이라도 누군가가 암일 수도 있다고 하면 팔자 눈썹을 하고 걱정을 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가 암일 수도 있어 정밀검사를 받는다는데 거기다 대고 대뜸 성질부터 버럭 내시더군요. 그렇게 몇 분 정도 혼자 화도 내고 한탄도 하시다가 아유,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죽네 사네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네 남편 힘들게 잡지 말고 조용히 검사받고 결과 나오면 얘기해라.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딸깍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암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러시는 건가? 너무 걱정이 되면 화가 나시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 드렸더니 이런 반응이셨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착잡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자기 엄마는 원래 마음에 없는 표현을 잘한다고요. 그렇다기에는 남편이랑 제 아이에게는 애정 표현 잘 하시거든요. 남편은 뭔가 느낀 게 많아 보였지만 제 앞에서 애써 참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밀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암이 맞다더군요. 전화로 알려준 간호사 말이 최대한 빨리 치료 방법을 상의하고 입원해야 하니 3일 안에 다시 내원하라더군요. 전화 끊자마자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조퇴를 하고 저에게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친정 엄마까지 집에 오셨죠. 일단 수술이고 항암이고 받으려면 집을 자주 비워야 하니 엄마가 대신 아이들 등하교며 밥 차려주는 걸 도와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제가 시댁에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군요. 그러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시댁에 알렸을 것 같은데도 시댁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죠. 심지어 병원에 가는 전날까지 말입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어머니라면 사위가 감기에만 걸려도 전화로 걱정해 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그래도 다른 기가 막힌 사연들처럼 우리 아들 밥은 해주고 병원 가라 고 안 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병원 가는 날 아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냐? 옆에 있냐? 어머님은 제 안부는 뒤로 하고
대뜸 제 남편부터 찾으시더군요. 네, 지금 짐 실으러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급한 일이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고 바로 끊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 괜찮냐, 잘 될 거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는 찰나 안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차피 다시 집에 올라올 거였기 때문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0통은 와 있더군요. 이상해서 잠금을 풀어 남편 스마트폰을 살펴보았고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문자들이 빼곡했어요. 애미 아프단 얘기는 안 했다. 그냥 이혼할 것 같다고만 했어. 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호랩이 된다. 거기도 재혼이라던데 애는 없다더라. 아주 착하대. 약살하잖니.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와라.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쭉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재혼 선자리를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야말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남편의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고 바로 모든 걸 눈치챈 듯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좀 이상한 거 알잖아. 어이가 없어서 나도 대꾸도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 하시는 거야. 알지? 남편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서는 장황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더니 저렇게 부재중과 문자를 계속 남기시는 거라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도 보고 싶지 않더군요. 그저 울면서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요. 뒤이어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왔고 병원 문 앞에서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도 서로 옥신각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네요. 남편은 제발 믿어달라 울고 저는 그저 모든 것에 환멸이나 제가 암이라는 것조차 잊고 울었습니다. 어쨌든 진료는 봐야 하니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정희 씨가 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지?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결과가 악성이라고 해서 오늘 수술이랑 입원 계획 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예약 도와주신 것 맞는데요. 이정희 씨가 악성이라고요? 제가 양성이라고 안내해드리지 않았나요? 섬유 선종이실 텐데요. 제가 차트를 봐서 기억하거든요.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당황하며 다른 간호사들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에 나이도 같아 연락이 바뀌어 갔나 봐요. 이런 일이 정말 없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 간단한 섬유 선종이시고 내원 날짜는 다음 주예요. 라고 사과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있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그야말로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졌죠. 그렇게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은 죄인이 되어 제 눈치를 보기 바빴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봤어? 아주 참담한 심정이야.
시댁으로부터 반대당하는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더 노력했어.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셔도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당연히 알지.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일이 뭐가 있겠어. 진짜 그 소개팅에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설마 나가려고 했어? 그러자 남편 눈이 튀어나올 듯 깜짝 놀라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난 앞으로 어머님 못 보고 살 것 같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난 후에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지? 그게 싫으면 지금 이혼해.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그저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들이 연락이 너무 안 되는구나. 그래, 입원했니? 병원에서 뭐라든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해? 어머님, 그게 궁금하시긴 한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살까봐 걱정되시는 건 아니고요? 뭐?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은 제가 암이라는데도 걱정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냐? 그야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네 걱정을 왜 안 해? 시어머니는 싸늘한 제 공격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어머님, 아이 아빠한테 재혼자리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예, 너도 내 심정 되어봐라. 네 걱정도 되긴 하지만 병수발 들고 호랩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잖아. 라며 해명을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잘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어머님 모진 소리 다 참아내가며 착한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야 그렇지. 그런데 제가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니 대번에 버리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지. 생각을 해봐라. 너는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암이 아니라네요. 어머님 좋다 말았네요. 제가 깔깔거리고 웃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암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들 옆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있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뭐? 아니 그럼 잘 됐지 뭐. 다행이구나. 저야 다행이지만 어머님은 입장이 많이 곤란해지시겠는데요?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제 전처럼 착하고 순한 며느리는 없을 거예요. 그 며느리 오늘부로 하늘나라 갔대요. 제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 가지도 전화를 드리지도 챙기지도 않겠다 말했죠. 어머님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겠냐 물으니 시모 아무 말씀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이고 어버이날이고 시댁 경조사고 일절 안 갔습니다. 그전에는 시부모님의 자잘한 잔심부름, 병원 동행, 행사 챙기기 제가 다 했는데 아예 끊었어요.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한동안 본가 안 갔고요. 모든 사실 알게 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셨다더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어 어머님은 개망신당하고 무지하게 혼나셨다고 해요. 아쉬운 건 어머님이죠. 저는 시댁 무수리짓 안 해도 되어 좋기만 한걸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하려 하시지만 저는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반찬 택배도 보내시고 저 입을 옷도 백화점에서 사와 선물로 보내시더군요.
그런 일은 결혼 생활 10년 넘는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반송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잠잠하시네요.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평생 수발 들어줄 며느리를 잃으신 거죠. 저는 나중에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 생각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재차 사과하겠다고 하셨지만 절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제 시모의 행동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시모가 죽어도 장례식장에도 안 갈 겁니다.